여러분 안녕하세요.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김현준입니다. 자, 오늘 100분 동안 30문제 푸느라 정말 고생 많았죠. 자, 이번 모의고사는 올해 시행됐던 네 번째 모의고사죠. 자, 그동안 세 번의 모의고사가 있었지만 이번이 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3월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출제 범위가 중학 수학으로 한정돼 있었고 3월, 6월 모의고사도 고1 수학의 일부에 불과했잖아요. 근데 이번 11월 모의고사는 1학년 수학의 거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가 학교 내신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범위가 넓은 거잖아요. 그런 모의고사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한 그런 시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1부에서는 1번부터 16번까지 자, 우리 좀 준비 운동을 할 수 있는 문제들과 약간의 4점짜리 문제들을 섞어서 같이 가볼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1번 문제죠. 자, 매번 그렇듯이 1쪽에서는 다항식의 연산이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자, 우선 두 다항식의 덧셈이니까 이제 동류항끼리 끼리끼리 더하면 되겠죠. 일단 x제곱이라는 친구는 두 친구가 있잖아요. 자, 두 녀석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 xy라는 친구는 여기 두 녀석이 있죠. 자, 두 녀석이 만났을 때 3xy가 되겠다. 자, 두 친구는 플러스로 연결하고요. 자, 마이너스가 1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지워지니까 요게 답이죠. 끝. 2번 갈게. 자, 2번은 집합에 대하여 자,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자, 정확히 말하면 A에 대한 B의 차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 문제인데 자, 굳이 이런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지 말고 정의에 따라서 풀어주면 돼요. 자, A에서 B를 뺐다는 것은 A의 원소 중에서 자, B에도 속하는 원소를 뺀 나머지죠. 그래서 2, 4, 6, 8을 보니까 이런 2, 4, 6을 지워주고요. 자, 나머지 친구가 바로 차집합의 원소잖아요. 그래서 A에 대한 B의 차집합의 원소는 1과 3과 5 이렇게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인 A에 대한 B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 답은 3이다. 끝. 쉽죠? 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은 자, 복소수의 계산에 대한 문제죠. 이제 켤레 복소수 같은 경우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준 친구인데 자, 약간의 그런 계산이 들어있죠. 자, 가보자. 자, 복소수 g와 더하기 그리고 i를 곱했고요. 자, 괄호 안에는 g의 켤레 복소수가 왔죠. 일단 g 같은 경우는 복부터 하면 되겠죠. 그래서 2 플러스 i를 쓰면 되고 자, 여기 있는 빈칸에는 g의 켤레 복소수인 2-i가 오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왼쪽 친구는 그대로 쓸게요. 2 플러스 i. 자, 오른쪽 친구는 i를 분배하면 되겠다. 2i 마이너스 i 제곱. 그래서 플러스 2i가 있고요. 마이너스 i의 제곱이 있습니다. 자, 4개의 항이 있는데 잘 관찰해 보면 실수는 2개가 있잖아요. 잘 보면 여기는 2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 i 제곱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두 녀석이 만나면 실수 부분은 3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친구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3i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3 플러스 3i 이렇게 산뜻하게 끝낼 수가 있다. 괜찮지? 자, 이제 1쪽의 마지막 문제 4번 볼게요. 자, 절대부동식 문제죠. 자, 부동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몇 개냐를 물어봤다. 일단 여기 있는 친구는 세모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절대값 기호가 있을 때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와 플러스 자, 사이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이렇게 작거나 같을 때는 몸을 작게 한다고 생각하면 바로 음수와 양수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모란 친구는 마이너스 3과 3의 사이에 있는데요. 자,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호를 추가하면 되겠죠. 세모는 뭐가 돼? x 마이너스 2.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순수한 x의 부호니까 x 마이너스 1을 x로 만들기 위해서 자, 각 변에 뭘 하면 될까? 자, 동일하게 2를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각 변에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 x 그리고 5가 되죠. 자, 동일한 수를 더했을 때 대소관계는 안 바뀌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범위에서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2, 3, 4, 5 이거 총 몇 개예요? 자, 7개죠. 그래서 답은 7개. 끝. 자, 절대부동식 문제. 이걸 굳이 x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계산하는 것은 비추예요.
통으로 푸는 게 4번에 걸맞는 그런 풀이가 되겠다. 자, 5번을 볼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은 일단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기울기죠. 자, 기울기를 통해서 직선의 어느 정도 형태를 구할 수 있고요. 이 두 점 중 어느 점을 선택해도 괜찮아. 두 점 중 한 친구를 선택해서 나머지 y절편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할 것은 기울기예요. 자, 기울기는 두 점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점은 자, 마이너스 2,5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점은 1,1이죠. 이렇게 뺐을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돼서 분모는 뭐예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분자는 4가 되겠지. 이제 기울기 하나 구했지. 그래서 직선이란 친구는 바로 3분의 마이너스 4 x 플러스 땡땡인데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y절편을 a라고 둘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적당한 문자를 도입하면 계산이 좀 심플해지죠. 근데 여기 있는 직선은 어떤 친구냐면 이 점도 지나고요. 이 점도 지나잖아요. 둘 중에 아무 점이나 대입해도 a를 구할 수 있겠다. 선생님은 1,1을 대입할게. y자리에 1을 대입하고요. x에 1을 대입했을 때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이항해봐. 자, 마이너스 3을 이항했을 때 1과 만나서 우리가 원하는 a는 뭐다? 3분의 7. 답은 3분의 7. 괜찮니? 아직까지는 뭐 순조롭죠? 선생님 지금 이렇게 빠른 스피드로 가면 오늘 수업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요? 자, 계속 가다 보면 좀 어려운 문제도 있어. 자, 6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자, 항등식을 볼 때 뭘 생각해야 돼? 자, 같은 식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친구는 같은 식이구나. 자, 보통 항등식을 풀 때는 뭐 수치대입법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제 개수비교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개수비교법을 이용해 볼게. 그러니까 이 친구를 전개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항등식의 본질은 같은 식이니까 동류항의 개수가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a, b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보니까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 자, 1차항끼리 만났을 때 뭐가 될까요? 바로 bx 제곱이 되고요. 자, 이렇게 만나면 bx, x가 되니까 bx와 x를 더했을 때 x의 개수는 b 플러스 1.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상수끼리 만났을 때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친구는 같은 식이야, 같은 식. 그래서 보면 2차항 여기 두 개 있잖아요.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b는 뭐야?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차항을 보면 ax와 b 플러스 1 x가 같으니까 자, 개수를 같다고 하면 a는 b 플러스 1이고요. 자, 앞에서 b가 2인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a는 3이 되겠다. 그래서 a, b를 금방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뭐예요? a 플러스 b잖아요. 자, a는 3, b는 2니까 잘 더했을 때 결과는 5. 답은 5. 괜찮지? 그러니까 항등식 같은 거는 맨날 나오는 단골 손님이지. 짠. 자, 7번.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포인트가 되는 자연수 합이죠. 이것도 뭐 정직하게 풀면 되는 거겠죠. 적당히 이항하거나 양변을 적당한 수로 나눠서 x의 범위를 구하고요. 이 친구는 인수분해 한 다음에 2차 부등식을 풀면 되겠네. 자, 마이너스 6을 이항했을 때 식이 어떻게 바뀔까? 2x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6보다. 맞니? 자, 그 다음 친구는 인수분해 되잖아요. x-2와 x-6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작거나 같네.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 이 친구는 0보다 작거나 같잖아. 아까 그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 얘기했을 때랑 똑같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작거나 같을 때는 두 실수 사이에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두 실수라는 게 뭐야? 각각의 1차 인수들을 0 만드는 x들 사이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호를 추가해서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대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 자, 이런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실수를 하나 빼먹거나 틀리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한 직선에 한 수직선에 동시에 그려서 겹치는 부분을 색칠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수를 방지하려고. 일단 등장하는 숫자는 3개죠. 2, 3, 6. 그러면 먼저 2, 3, 6을 써. 2, 3, 6 이렇게.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3을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시고, 자, 두 번째 친구는 2부터 6까지인데 경계점을 포함하죠. 2부터 6까지인데 경계점을 이렇게 포함하네. 겹치는 부분은 요만큼이고요. 요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 x는 뭐가 있어? 3도 있고요, 4도 있고요, 5도 있고 6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 친구의 합을 구해볼까? 자, 3 더하기 4는 7이고요. 5를 더했을 때 12, 6을 더했을 때 18. 답은 18. 끝. 이렇게 해서 7번을 풀어봤다. 자, 오늘 16문제 풀 건데 일부 목표가 16문제거든? 처음에 원래 15문제 풀라고 했는데, 이제 2부에서 풀 그런, 객관식 고난도 문제들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부에서 좀 많이 풀 거야. 자, 8번 가볼게요. 자, 8번 풀면 1부 문제 절반을 푸는 거예요. 자, 집합 x 원소가 3개밖에 없네. 이럴 땐 좀 안심이 되죠. x에서 x로의 함수가 이와 같은 구간에 따라 함수식이 달라지고요. 자, 미정계수 a, b 2개 등장하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겠어? 조건을 잘 활용해서 a, b에 대한 식 2개 얻어내서 연립해서 a, b 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이때 가장 강력한 조건이 뭐야? 상수함수래. 자, 상수함수라는 게 뭐야? 바로 x 값에 관계없이 함수 값이 언제나 똑같다는 거죠. 이걸 그대로 말로 잘 표현해보면 이런 거지 뭐. 임의의 정의역의 원소에 대하여 x에 관계없이 함수 값이 언제나 일정한 친구를 얘기한다. 그래서 라지 C라는 것은 보통 상수를 대표하죠. 가보자고. 자, 지금 x가 정의역의 원소가 3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좀 만만하거든. f0이나 f2나 f4나 x 값이 변해도 상관없이 이 함수 값이 어때야 돼? 일치하겠지. 왜? 상수함수니까. 자, f0을 구해볼까요? f0은 어떤 식에 대입해야 될까? 자, 0이라는 친구는 2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0을 대입하면 되니? 그래서 함수 값은 2가 되겠다.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뭐가 돼야 돼? 함수 값이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C라는 친구는 정체가 2였던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상수함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한 점의 y값만 알면 그 전체 y값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다 그거랑 똑같으니까 함수 값이. 자, 그럼 먼저 f2를 구해보자. 자, 2라는 친구는 어때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밑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x에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고요. 이게 바로 이 녀석과 같아야 된다고요. 왜? 상수함수니까. 자, 그 다음 f4를 구해보면 x가 4일 때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역시 밑에 있는 식을 이용해보면 x에 4를 대입했을 때 16 플러스 4a 플러스 그리고 b가 되는데 이 녀석도 2가 돼야 돼. 왜? 상수함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나가는 중학생 시켜도 풀 수 있는 연립 방정식 문제로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할까? 만만한 게 b잖아요. b를 소구하고 싶어.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빼줄게. 이렇게 내리고. 그럼 16에서 4를 뺐을 때 12고. 자, 4a에서 2a를 뺐을 때, 자, 2a죠. 요거는 플러스로 연결해야지. 2a. 자, 우리의 의도대로 b는 사라졌고, 2에서 2를 뺐을 때, 좋네. 우변도 0이 돼서 깔끔하지. 이거 잘 계산하면 a는 뭐가 될까? a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되겠다. 그 다음 마이너스 6을 두 식 중에서 아무 식이나 대입하면 되는데, 첫 번째 식에 b자리에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해 볼게. 자, 그러면, 자, 정정. b에 대입하면 안 되지. a에 대입해야겠다. 자,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4 플러스 2 a 플러스 b는 2인데 a 자리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할 수 있고요. 자, 두 녀석 곱하면 마이너스 10이고요. 4랑 만났을 때 뭐가 될까?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8 플러스 b는 2가 돼서 b는 뭐야? 자, 마이너스 8을 이항했을 때 b는 10이 된다. 괜찮니?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a 플러스 b니까 여기는 a와 여기는 b를 더했을 때 답은 뭐가 된다? 4가 되겠다. 이해되지? 그래서 답은 4. 자, 8번 문제. 상수함수일 때. 가끔은 항등함수일 때도 나오죠. 항등함수, 상수함수. 그 함수에서 좀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이 학생이 제대로 그 개념을 알고 있나? 이런 것들 묻기 딱 좋아요. 8번에 적합한 문제.
자, 그림은 두 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g.f에 대한 3의 함수값과 자, g.f의 역함수의 9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시오. 이걸 좀 어찌어찌 풀긴 했지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저분하게 풀었다면 반성해야 돼요. 이건 깔끔하고 짧은 시간에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 봐. 지금 f와 g를 합성해보자. 합성해보자. 한 번에 가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함수의 이름이 뭘까? f.g일까? g.f일까? 바로 이름은 g.f가 되죠. 그래야지 여기 어떤 적당한 x가 있을 때 f를 먼저 만나잖아요. f를 먼저 만나게끔 이런 식으로 써야겠지. 자, 그렇다면 g.f의 역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g.f의 역은 어떻게 써? g.f 통치에다가 이렇게 인버스를 쓰면 되겠다. 이해되니?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3이라는 친구가 g.f에 의해서 어디로 갈까? 3이라는 친구는 자, g.f에 의해서 어디로 갈까? 자, 출발은 3이고요. 이런 g.f에 의해서 1을 거쳐서 6에 도착하죠. 6인 거죠, 이렇게. 이해돼? 그러니까 요 녀석의 함수값은 6이 되고요. 자, 그다음 9란 친구는 자, 9란 친구는 자, g.f가 아니라 이 친구의 역함수에 의해서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9란 친구는 여기서 출발하겠죠. 자, 화살표를 반대로 바꾸면 돼. 9는 7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 6으로 가잖아요. 이것도 6이네, 이렇게. 그래서 6 플러스 6이니까 답은 뭐야? 답은 12. 답은 12가 되겠네. 깔끔하지? 그러니까 사실 실전에서 풀 때는 이것도 쓸 필요가 없어. 막 이거를 막 굳이 뭐 왼쪽에 있는 함수를 바깥에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안에 쓰고 막 식을 예쁘게 쓰고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보는 서술형 평가 답안지 쓸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실전에서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심플하게 간단하게 한 줄이라도 덜 적으려고 노력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 있는 고난도 문제를 위한 시간을 아낄 수 있잖아요. 자, 10번 가볼게요. 약간 이제 난이도 올라갔어. 그래도 어렵진 않은데. 자, 좌표 평면에 두 점을 지르면 양끝점으로. 이건 뭐 모든 문제집의 유형에 있는 그런 주제죠. 자, 두 점을 지르면 양끝점을 했을 때 뭐 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고요. 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가 바로 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으니까 원이 완벽하게 결정되는 거고요. 이때 직선과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요. 자,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뭐야? 접한다는 얘기고요. 이때는 뭐 직선과 원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걸 이용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바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를 많이 이용하죠. 자,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양수캐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돼. 자, 먼저 좌표평을 한번 그려볼까? 자, 친절하게 한번 풀어볼게. 자, 보니까 마이너스 3,0이야. 한 칸, 두 칸, 세 칸 왼쪽으로 가서 이게 바로 마이너스 3,0이 되고 자, 그 다음 1,0. 자, 두 점을 지르면 양끝점을 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런 식으로 원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두 점을 이은 그 선분의 위에 중점이 있겠네. 중점은 어디 있겠어? 출제자가 이제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게끔 줬죠. 요 점을 바로 중점으로 잡아야겠죠. 마이너스 0. 그래야지 두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은 뭐야? 반지름은 2가 되고요. 원의 중심, 이걸 C라고 할까?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0이 되겠다. 자, 이거 지우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여기는 직선과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 자,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만약에 직선이 여기 있다면 지금 교점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기하 문제를 풀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보조선을 잘 그어야 돼요. 그리고 보조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선이지만 이렇게 원이 등장했을 때는 바로 접점과 원의 중심을 잃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여기는 선분과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고요. 당연히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점 C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써보면 자, kx 플러스 y 빼기 2는 0이야. 자, 친절하게 그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줬죠. 그러니까 점과 직선의 거리 쉽게 구하라고. 자, 그래서 이 길이를 이제 구해보면 자, 분모에 있는 루트 안에는 누가 올까? 바로 x의 개수의 제곱과 y의 개수 1의 제곱이
합이 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절대값 기호 안에 누가 올까? 우린 지금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0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마이너스 1,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대입해보면 뭐가 돼? 마이너스 k 플러스 0이니까 제외하고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까지 괜찮지? 이게 바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인데 접하니까 이게 뭐랑 똑같아야 돼? 반지름의 길이인 r과 똑같아야 돼. 뭐 그 다음부터는 뭐 루트를 좀 넘겨줄까? 그리고 절대값 안에 있을 때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결과가 똑같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줄게. 그럼 좌변은 자, k 플러스 2의 절대값이 되고요. 루트를 잘 넘겨주면 이 루트 그리고 k제곱 플러스 1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절대값 기호나 루트가 있을 때는 이제 없애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없애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제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 같은 경우는 제곱하면 그냥 안에 있는 걸 제곱한 것과 결과가 똑같거든.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 전체를 제곱하면 어때? 루트가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k 플러스의 제곱과 같으니까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가 좌변이 되고요. 그 다음 2와 루트의 각각을 제곱하면 2는 제곱했을 때 4가 되고 루트는 제곱하면 루트만 날아가니까 이와 같은 식이 되겠죠. 일단 풀어보자. 얘는 4k제곱이고요. k제곱을 넘기면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이제 좌변에 있는 걸 다 넘길 거야. 4k제곱과 넘어온 마이너스 k제곱 만났으니까 뭐가 돼? 3k제곱이 되니? 그 다음에 1차항은 4k밖에 없는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4k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4가 있는데 상수가 4인데 얘도 4니까 소거돼서 없어져서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자, 인수분의 가장 기본은 공통인수를 묶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괄호에는 k 빼기 3분의 4가 오니까 k 값은 뭐가 있겠다? 0이거나 또는 3분의 4가 되지만 문제에서 k는 양수라고 지정해줬죠. 그러니까 우리는 3분의 3을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3분의 4가 되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좀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도 문자만으로 좀 풀 수도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계속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를 하지만 실제로 그 신유형은 2문제에서 3문제밖에 안 되고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최근에 전국연합에서 출제됐던 문제들 아니면 시중에 남아있는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 다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2등급까지는 한 3등급까지는 여러분의 성실성을 보는 거야. 자, 11번 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근데 세 실근 중 한 친구를 특정해 줬죠. 그리고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의 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해야 돼? 우선 1이 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x는 1을 대입할 생각을 해야겠죠. x에 1을 대입했을 때 현재 미정계수인 k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이라는 것은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게 만든 녀석이니까 고민할 거 없잖아요. 자,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그 다음에는 k 플러스 1 그 다음 x에 1을 대입하면 자, 식이 길지 4k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마지막은 k 플러스 7이 돼서 0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k가 몇 개 있어? 1개. 자, 4개 있으니까 5k가 되고 더하면 6k가 되죠. k가 6개나 있네, 이렇게. 자, 그 다음 숫자들은 1 더하기 1은 2고요. 마이너스 3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1, 7 더하면 6이 되죠. 6k 플러스 6은 0이니까 k는 뭐야? k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3차 방정식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 그래서 k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x 세제곱이 되고요. k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이 친구 0이니까 날아가죠. 그다음 k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7x 그리고 k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플러스 6은 0이 된다. 여기까지 되니? 근데 확실한 것은 1이 근이니까 1을 근으로 가지니까 땡땡 정리에 의해서 인수를 알 수 있잖아요. 땡땡 정리의 땡땡이 뭐야? 인수 정리겠지. 그러니까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x-를 인수로 갖는 거죠. 나머지 인수는 뭐예요? 일단 최고차항이 x 세제곱이니까 x에다 뭘 곱해야 돼? x 제곱을 곱하면 되잖아요. 자, 상수가 6이니까 마이너스에 뭘 곱해야 돼요? 자, 마이너스 6을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으로 1창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알아내면 좋겠지만 이제 틀릴 게 좀 조마조마한 친구들은 조립제법 이용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는 3차식의 개수를 갖고 와 볼게. 3창의 개수. 자, 2창의 개수는 2창이 없기 때문에 0이라고 둬야 돼. 그리고 1창의 개수 상수가 되겠고요. 자, 니은자 크게 그리고 왼쪽에는 자, 마이너스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근을 써야겠다. 괜찮니? 자, 1은 그대로 내리고요. 곱하면 1,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돼서 나머지는 0이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인수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가운데는 x가 와야겠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지금 두 인수를 곱했잖아. 곱했는데 0이 됐다는 얘기는 요 녀석이 0이 되거나 아니면 요 친구가 0이 된다는 얘긴데 여기는 1차식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x는 1이고요. 바로 여기는 2차식을 0 만드는 x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나머지 식은 알파 베타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갖고 와봐.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x 빼기 6은 0으로 되게 만드는 그 x가 바로 뭐야? 알파와 베타예요. 알파 베타. 이거 인수분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x-2와 x 플러스 3의 곱이 되고요. 그렇다면 x는 뭐야? 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 되죠. 근데 누가 알파 베타일지는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경우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자,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는데 알파가 2면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베타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볼 때 알파 베타의 절대값을 물어본 거야. 이해되니? 그냥 알파 베타만 물어봤다면 값이 두 개여서 절대값 기호를 그래서 준 거고요. 한번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먼저 구해보면 자,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 플러스 5가 되고요. 이때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마이너스니까 뿔마 5고요.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봐. 결과는 뭐가 되겠다? 5. 답은 5가 되죠. 괜찮지? 이렇게 해서 3차 방정식 문제를 풀었네요. 그러니까 3월달, 6월달 같은 경우는 그 시험 범위, 출제 범위가 좁기 때문에 보통 3차 방정식에서 최고 난도 문제를 좀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번 11월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되게 늘었잖아. 뭐 도형의 방정식이나 함수 같은 게 들어가서 그 앞부분,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굳이 최고 난도 문제를 잘 안 내는 경향이 있고요. 12번 가볼게. 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BC가 있는데 무게중심이 원점이래요. 자,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죠. 무게중심이 원점이래. 이때 BC의 중점의 좌표가 1,2다. 자, 한 선분의 중점의 좌표까지 알려줬죠. 이때 나머지 A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곱하라 이렇게.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일단 무게중심 개념 좀 정리할게. 자, 무게중심의 그 개념은 굉장히 많지만 일단 정의를 먼저 보면 자,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야? 이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세 중선의 교점이죠. 그러니까 중선을 얘기하려면 먼저 뭘 얘기해야 돼? 중점을 얘기해야지. 각 변의 중점을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때 마주보는 꼭지점과 이었을 때 이 선분을 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변과 마주보는 꼭지점과 중점을 이었을 때 중선이고요. 자, 필연적으로 세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록 그 두 중선의 교점이지만 이미 이거는 무게중심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어봐도 지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녀석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통 G라고 많이 쓰고요. 무게 중심이라고 읽죠. 자, 이 문제에서는 무게중심에 어떤 성질이 이용됐을까? 사실 무게중심은 중선의 내분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자, 무게중심이 중선의 뭐라고? 내분점이라고요. 그러니까 꼭지점과 중점을 이은 중선이 있잖아요. 그 친구를 내분하는 거야. 몇 대 몇? 바로 2대 1 내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점까지의 거리비가 바로 2고요. 중점까지의 거리비가 1이 되죠. 자, 나머지 중선에서도 바로 꼭지점으로부터 길이비가 2고 중점으로부터 길이비가 2라는 성질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2와 1은 길이가 아니라 뭐라고? 길이비를 쓴 거라고. 요거를 이용하면 돼. 자, 그래서 이걸 갖고 한번 풀어볼게. 자, 굳이 뭐 좌표 평면 그릴 것도 없고요. 그냥 삼각형만 좀 크게 그려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 ABC가 있고, 자, 문제에서는 그 BC의 중점을 알려줬죠. 자, BC의 중점을 M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이런 식으로 좌표가 1,2가 된대요. 자, 그러면 A와 M을 이었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중선이라고 한다고요. 그 무게중심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어딘가에 숨어 있겠지, 무게중심은. 그리고 길이 B가 뭐라고요? 길이 B가 바로, 자, 너무 좀 길게 그렸나? 2대 1이 된다고요. 자, 이건 길이가 아니라 길이 B가 되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A인데요. 자, A의 좌표를 A, B라고 문제에서 지정해 줬잖아. 그런데 이 무게중심이 뭐라고? 바로 원점이라고.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죠. 그래서 A, M을 2대 1로 내분한 점의 좌표가 0,0인 것을 이용하면 A와 B에 대한 식두개 얻어낼 수 있고요. A, B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가보자. 일단 여기에 그 A가 있고 여기에 M이 있어. M은 1,2죠. 자, A까지의 길이 B가 2잖아요. 그래서 A가 있는 쪽에 2를 쓰고 M까지의 길이 B가 1이니까 M 각각 1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G를 구할 건데 뭐 이미 원점이라는 거 아는데 이 좌표를 A와 B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거예요. 자, 곱할 땐 크로스지. 2와 M에 있는 X좌표를 곱했을 때 2가 되고요. 1과 A의 X좌표 곱했을 때 A잖아요. 자, 네분이니까 더해주고요. 밑에는 길이 B 합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Y값도 분모는 길이 B 합이고 이번에는 Y값과 곱해야죠. 자, 2와 M의 Y값을 곱하면 4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4가 되고 자, 곱하면 4. 자, 1과 A의 Y값을 곱하면 B가 되죠. B. 이게 뭐래? 이게 원점이 돼야 돼. 그 말은 이 친구가 뭐가 된다? 0이 되고요. 이 녀석도 뭐가 된다? 0이 돼야겠죠. 근데 어떤 분수가 0이라는 것은 분자가 뭐다? 분자가 0이잖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그래서 B는 뭐야? B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A 곱하기 B의 값이니까 두 녀석 곱하면 마마뿔 돼서 8. 답은 뭐가 된다? 8이 되죠. 이해돼? 그러니까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어떤 문자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는 A, B를 지정해 줬네요. 그리고 무게중심에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다? 바로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중선의 내분점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꼭지점까지의 자, 정정. 자, 꼭지점까지 길이 B가 2고요. 중점까지 길이 B가 1이 되겠다. 그래서 굳이 뭐 나머지 중선을 그리지 않고서도 단 하나의 중선만으로 무게중심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 어디에도 뭐 내분, 외분 그런 말은 없지만 그 내분 B를 빙빙 돌려서 무게중심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풀겠지만 이제 내분, 외분 문제 풀 때는 뭐 내분점을 구하시오. 뭐 3대 1로 외분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건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넓이비를 주거나 아니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길이비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알겠지? 자, 이제 13번 가볼게요.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이 있대요.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자,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은 주어죠. 그러니까 Q이기 위한이라는 것은 이제 부가 설명이고요. 결론은 P가 충분 조건인 거죠. 자,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조건을 잘 따라가면 A 값의 어떤 범위가 나오겠죠.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일단 P가 있고요. Q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는 P가 뭐래? 충분 조건이래요. 자, P가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P가 가정일 때의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다. 자, 다시 한번. 자, P가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P가 가정일 때의 명제가 참이라는 거죠. 자, 참일 때는 두 줄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때 조건 P를 만족하는 원소들의 집합을 라지 P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조건 Q를 만족하는 대상들의 집합을 보통 라지 Q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진리 집합이고요. 이제 진리 집합은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P에서 Q로 가는 명제가 참이니까 바로 P는 Q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보면 P란 친구는 잘 정리해 보면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래서 x 빼기 3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잘 봐. x에 3을 대입해 봐.
그럼 0이 돼서 어때요?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에 부합하죠. 근데 3이 아닌 친구를 대입해봐. 뭐 4나 마이너스 1, 3이 아닌 친구를 대입했을 때 0이 아니니까 제곱하면 양수가 돼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P를 만족하는 친구는 하나밖에 없어. 누구? 3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집합 P라는 것은 결국 3이라는 원소 하나로 구성된 집합이고요. 이게 이제 어디에 포함된다? Q에 포함되잖아, 이렇게. 근데 Q란 친구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X바. 자, 절대값 X-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은 어때? 3이란 친구는 이런 Q의 원소도 되는 거죠. 근데 Q란 집합의 원소가 됐다는 것은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X에다가 3을 대입해도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식을 꺼낼 수 있냐면 절대값 3-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풀었었던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과 거의 똑같은 문제죠. 근데 3-a의 절대값을 씌우나 아니면 a-3의 절대값을 씌우나 같은 얘기지. 왜냐면 빼는 순서를 바꿨을 때 부호만 다르고요. 부호만 다를 때는 절대값을 씌워도 결과가 똑같으니까. 뭐 그다음부터는 그대로 따라가 보자. 자, 절대값 기호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바로 음수와 양수 사이에 있거나 등호가 성립하겠죠. 이렇게. 여기는 a 빼기 3을 그대로 써주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순수한 a의 범위니까 각 변에 3을 더할까? 그러면 이 친구 1, a 5가 돼서요. 자, 동일한 수를 더했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잖아요. 됐지?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원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은 뭐예요? 5가 되겠다. 자, 그리고 최소값은 뭐예요? 자, 보통 최소값은 스몰 m을 많이 쓰죠. 미니멈, 최대값은 맥시멈, 라지 m을 많이 쓰죠. 그래서 두 친구의 합을 구해보자. 자,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은 자, 5 플러스 1이니까 답은 6. 답은 6이 되겠다. 괜찮니? 자, 이렇게 해서 13번. 이제 세 문제 남았어. 짠. 자, 5보다 작거나 같은 두 자연수 mn이니까 이제 후보가 1부터 5까지의 자연수 5개죠. 이때 G가 G란 친구는 복소수고요. 여기는 n-n이 바로 뭐가 되겠다? 실수 부분. 그리고 n 플러스 n 빼기 4가 허수 부분이 되죠. 자, 허수 부분이라고 허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 i 앞에 곱해진 실수가 바로 허수 부분이야. 자, 제곱을 했더니 실수가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은 몇 개냐를 묻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이 친구를 제곱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우리가 문제가 너무 어려울 때는 약간 문제를 쉽게 만들어서 이해하고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는 전략을 쓰면 좋거든요. 그런 전략을 써볼게. G가 A 플러스 BI라고 하자, 그냥. 자, A, B는 실수라고 할게요, 이렇게. 제곱했을 때 실수가 되려면 A, B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관찰해 보자고. 자, G의 제곱. G를 제곱하려면 A 플러스 BI를 제곱하면 되고요. 이 녀석 잘 정리해 보면, 자, 선생님이 암산은 이제 해볼게. A제곱 빼기 B제곱이 실수 부분이고요. 이 A, B가 허수 부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거든. 여기까지 되지? 그런데 이 녀석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 녀석이 실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가 실수냐 아니냐는 뭘로 판가름 될까? i가 있냐 없냐로 판가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실수가 되려면 바로 이 전체가 뭐가 돼야 돼? 0이 되면 되죠. 선생님, a제곱 빼기 b제곱은요? 이 친구는 0이 되든 안 되든 실수 여부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요. 이 전체 복소수가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0이면 돼요. 0이 날아가잖아.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AB가 0인 거예요. 이 AB. 근데 이 AB가 0이라는 얘기는 AB가 0이라는 것과 똑같잖아. 근데 곱했을 때 0이 됐다는 얘기는 뭐야? A가 0이거나 또는 자, 반드시 둘 다 0일 필요는 없고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면 되거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이 문제 A에 해당하는 친구가 누구야? n-n이잖아. 이 문제에서 B, 그러니까 허수 부분에 해당되는 친구가 누구예요?
n 플러스 n 빼기 4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려면 실수 부분인 n-n이 0이거나, 자, 0이거나 또는 아니면 허수 부분인 n 플러스 n 빼기 4가 0이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첫 번째 n 빼기 n이 0일 때 돌려 말하면 m이 뭐예요? n일 때잖아요. 두 번째, 이 친구는 이제 마이너스 4를 넘겼을 때 m과 n의 합이 4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을 센 다음에 그 총 개수를 세면 되겠지. 일단 이것도 빼먹으면 안 돼. mn은 그 임의의 실수가 아니라 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니까. 자, mn이 같은 순서상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1,1 맞지? 그 다음 뭐가 있겠어? 2,2 3,3 4,4 계속해야 돼? 5,5까지 하면 되지? 그 다음 합이 4란 얘기니까 m이 1이면 n은 3이 되죠. 맞니? 그 다음 또 있잖아. 2,2도 있고요. 3,1도 되겠죠. 그래서 5개, 3개에서 8개 하면 망한다. 왜냐면 어떤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중복되는 게 있는 건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중복되는 게 있잖아. 2,2랑 2,2가 중복되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지만 자, 같은 걸 2번 셌기 때문에 마지막에 1을 빼면 7개. 답은 7개가 되겠다. 이해되지? 이렇게 해서 14번까지 풀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어. 15번, 16번. 15번은 어떤 문제일까? 자, 드디어 뭐 나올 게 나왔네. 이거 매번 전국연합 시험 때 나오죠. 9월 달에 나올 때도 있고요. 11월 달에 나올 때도 있는데 선분의 길이합의 최소값인데요. 이거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점을 직선에 대칭 이동해서 직선 거리를 구하면 되겠구나. 더 나아가서 이것까지 알면 좋죠. 고정점을 이동점이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 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보면 어떤 점을 대칭해야 될지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명확하게 정리해도 누구를 대칭 이동시킨다고? 고정점을. 어디에? 바로 이동점이 움직이는 직선이 있을 거예요. 그 직선에 대칭 이동해서 직선 거리를 푸는 문제예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과 Y축 이렇게 있고요. 자, 마이너스 3,2니까 왼쪽으로 3칸, 위로 2칸. 여기 점이 있겠죠. 누가? A가. 자, 마이너스 3,2. 자, 그 다음에 점 B란 친구는 5,4래요. 자, 오른쪽으로 5칸. 이렇게 가서 5칸. 위로 4칸. 하나, 둘, 셋. 자, 좀 더 길게. 넷. 요쯤에 있겠네, 이렇게. 아, 이게 넘어가겠네. 자, 그럼 한번 잘 그려볼게.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란 얘기죠. 잘 봐. 자, B란 친구는 어떤 점이에요? 고정점이죠. P에 대한 언급은 뭐 구체적인 좌표를 안 주고요. B로부터 거리가 3인 점이란 정보밖에 없잖아. 근데 B로부터 거리가 3인 점이 얼마나 많아. 그런 걸 잘 그려보면, 자, 이게 4니까 밑으로 3칸 가면 요쯤에 이제 한 점 있겠고, 3칸 가면 요쯤에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있겠죠. 이런 걸 잘 반영해서 그려보면 이런 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그러니까 P란 친구는 특정되어 있는 점이 아니고요. 이런 원 위에 있는 움직이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Q란 친구도 어때요?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냥 X축을 움직이는 동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정점은 누구밖에 없다? A밖에 없는 거죠. 물론 여기 세 점에서 B도 뭐 고정점이 되긴 하는데 B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이해돼?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이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고정점을 이동점이 움직이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점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볼게. 여기에 점 A 프라임이 있겠지. 이렇게 A 프라임.
A'의 좌표는 X축 대칭 이동이니까 Y값에 부호만 바꾸면 되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선분을 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선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요. 왜냐면 두 친구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해돼?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좀 귀엽게 좀 그려볼게. 여기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원이 있고 여기 B가 있어. 약간 미니멀하게 그렸어. B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A'이 있겠다. A'. 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점은 여기 P가 있고 이렇게. Q란 친구는 고정된 점이 아니라 X축으로 움직이겠죠. 만약에 Q가 여기 있다 치자. 여기. 그러면 선분의 길이합은 이렇게 되겠네. 자, 만약에 Q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선분의 길이합은 이 두 변의 길이합이 되겠죠. 그럼 Q가 어디 위치했을 때 최단 거리가 될까? 단연 두 점의 직선을 긋고 X축과의 교점을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Q가 여기 있을 때 최단 거리가 되겠죠. 이해돼? 자, 그런데 사실 P란 친구도 어때? 고정점이 아니라 이동점이죠. 자, 그래서 잘 봐. 지금 우리는 여기는 A'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고 싶다고요. 일단 그게 직선거리인 건 알겠어. 응? 근데 P가 어디 있을 때 가장 거리가 더 짧을까? P란 친구는 여기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가 나오는데, 자, 그 핵심 열쇠는 바로 B가 쥐고 있죠. A'B를 지나는 뭘 생각할 수 있다? 직선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직선과 원의 교점 두 개가 있을 텐데, 자, 두 교점 중에서 A'과 더 가까운 친구를 P1이라 하면 바로 이 길이가 우리가 찾는 최단 거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지? 이걸 좀 식으로 정리해 볼게.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였어? 처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 AQ 플러스 QP의 최소값이었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AQ 플러스 QP의 최소값인데요. 이제 AQ를 뭘로 대체할 수 있다? A 프라임 Q로 대체할 수가 있었잖아요. 보이지? 자, A 프라임, 자, A 프라임 Q, Q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의 이제 최단 거리는 뭐였어? 바로 A 프라임부터 P까지의 선분의 길이였죠. 그래서 최소값, 작거나 같아. 여기는 A 프라임 P가 오죠. 이렇게 P가. 이해돼? 근데 P란 친구는 고정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P1에 위치할 때가 진짜 최소값이야. 그래서 작거나 같다. 누구야? A 프라임 P1이죠. 근데 A 프라임 P1을 직접 구하는 것은 번거롭죠. P1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쓰겠다? A 프라임의 좌표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고요. 이제 A 프라임부터 B까지의 거리. 자, B란 친구는 5,4죠. A부터 B까지의 거리에서 빼는 거야. 누구를? 바로 반지름의 길이를. 반지름. 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구하는 거죠. 이쪽으로 갖고 와봐. 이렇게. 자, 그럼 AB 프라임은 뭘까? 자, 정정. A 프라임 B는 뭘까? A 프라임 B라는 것은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로부터 5,4까지 거리죠. 그래서 루트를 이렇게 쓰고서요. 자, X끼리 뺐을 때 8이니까 제곱하면 64가 되고요. 자, Y끼리 뺐을 때 6이니까 제곱하면 36이 돼서 이걸 더한 게 바로 A 프라임 B가 되고, 그 다음 R이라는 친구는 뭐야? 반지름의 길이는 3인 것을 이미 알려줬잖아. 이건 루트 100이니까 10이죠. 그래서 10에서 3을 빼면 돼요. 답은 뭐다? 7이 되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풀지는 않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단거리 문제 마지막으로 푼다고 생각하고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봤어. 그러니까 처음에 P란 친구는 고정점이 아니었지만 이제 고정점 취급을 해서 구하다가 이제 막판에 이동점인 것을 반영해서 그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최단거리 구했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x에 대한 다항식이 다음처럼 인수분해가 될 때 세 정수 ABC에 대하여 ABC 합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제곱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두 친구는 상수끼리 더했을 때 마이너스 9죠. 여기 있는 두 친구는 상수끼리 더했을 때 마이너스 9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잘 반영해서 구하면 돼요. 일단 요걸 좀 탐구해 볼게. 자, 이 녀석은 각각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고칠 수 있어?
자, 이거 A가 아니라 B지. X 플러스 B와 X 플러스 C를 곱한 다음에 전체에다가 제곱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안에 있는 친구를 잘 풀어보면 X제곱 플러스 자, B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C X 플러스 BC가 되고요. 이거 전체 제곱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주목할 것은 괄호 안에 있는 친구 어떤 친구다? 2차식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럼 잠깐 킵해 놓고서 다시 여기로 가볼게요. 자, 요 녀석도 이제 갖고 와 보면 일단 핑크색끼리 모아놓으면 x-를 x-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끼리 모아놓으면 x 빼기 4, x-5가 되는 거야. 선생님 왜 굳이 그 순서를 바꾸나요? 그 치환을 하기 좋은 모양으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상수끼리 더했을 때 값이 같으면 나중에 전개했을 때 1창의 개수가 같아지거든. 자, 한번 보여줄게. 자, 첫 번째 녀석을 잘 계산해 보면 이 녀석은 x제곱 빼기 9x 플러스 8. 자, 연두색을 전개하면 x제곱 빼기 9x 플러스 20이 되겠잖아요. 이렇게. 그럼 나 같으면 요 x제곱 빼기 9x가 반복되는 식이니까 이 친구를 세모라고 해볼까? 이렇게. 세모. 이렇게. 그 식을 다음처럼 간단히 만들 수 있겠네. 세모 더하기 8. 세모 더하기 20.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전개해봐. 그러면 세모 제곱 플러스 자, 8과 20이 있으니까 28 세모가 되고요. 자, 상수끼리 곱했을 때 160이 되겠죠. 이때 이 녀석이 바로 세모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왜냐고? 잘 봐. 왠지를 이제 설명해 줄게. 이 친구가 만약에 완전 제곱식이라면 여기 세모 플러스 땡땡의 제곱이 될 텐데요. 지금 마이너스 28 세모니까 뒤에 상수가 누가 와야 될까? 그러니까 상수를 2배 했을 때 28이 되니까 여기는 14가 와야 되잖아. 이렇게. 이해돼? 그러니까 이걸 잘 전개해보면, 정리해보면 세모란 친구는 애초에 어떤 값이었냐면 x제곱 마이너스 9x고요. 플러스 14가 됐지. 아까 2차식의 제곱이 된다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차식의 제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는 세모에 대한 2차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썼던 그 160. 잠깐 이걸 빼먹었네. 요 중요한 거를. 그래서 플러스 A, 플러스 A. 자, 플러스 A, 플러스 A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찐 세모에 대한 2차식의 상수죠. 근데 이 녀석은 바로 14를 제곱한, 이 녀석은 14를 제곱한 값이 돼야 되고요. 그거는 196이에요. 이렇게. 자, 제곱을 위에다 쓰자. 자, 그렇다면 A는 어떤 값이 돼야 돼? A는 36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써보자. A는 일단 36이 돼야 되고요. 얘를 잘 인수분해 또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안에 있는 친구는 x 빼기 2와 x 빼기 7로 인수분해 되고요. 전체에다가 제곱을 한 거잖아요. 이해됐지? 이제 두 녀석을 비교해봐. 여기는 녀석과 자 이걸 원스타 그리고 자 이게 아니고 요걸 해야겠다. 여기는 녀석과 자 원스타 우리가 군대만 가면 벌벌 떤다는 자 그 원스타 자 요 친구는 투스타 자 투스타 자 두 녀석이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별 하나와 별 두 개가 같은 것에 의해 이제 B와 C의 값을 볼 수 있잖아요. B와 C가 이렇게 있는데 B가 마이너스 2면 C는 마이너스 7이고요. B가 마이너스 7이면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제 우리의 목표는 A, B, C의 합을 구해볼게요. 자, A, B, C의 합은 자, BC를 이렇게 묶어줘 보면 일단 A는 36인 것이 분명하고요. 자, BC의 합은 이제 B와 C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지만 어느 경우를 선택해도 합은 마이너스 9잖아요. 이렇게. 결과는 뭐가 되겠다? 27. 자, 답은 27이 된다. 이해됐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서는 얘를 전개했을 때 2차식의
제곱이 되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친구는 이제 순서를 바꿔서 의미 있는 것끼리 붙여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의미라는 것은 바로 상수의 합이 같은 친구끼리 묶어놓는 거야. 그래야지 x의 계수가 같아서 치환할 때 편리하거든. 얘를 잘 보면 이제 세모에 대한 2차식인데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미 앞에서 x에 대한 2차식의 제곱꼴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런 꼴이 되기 위해서는 세모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래서 1창의 계수가 28이니까 여기는 14가 오고요. 14의 제곱을 했을 때 상수와 같아야 되니까 a 값을 알 수가 있고 바로 원스타와 투스타를 비교했을 때 BC의 경우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ABC 합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자, 번개처럼 달려왔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는 2부, 3부에서 다룬 거 알지? 자, 여태까지 좀 워밍업을 한 거고요. 이제 물 한 잔 먹고 좀 기지개도 켜고 좀 쉬었다가 2부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2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